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슈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미움을 받았고 한때는 정말 그 누구도 갖고 싶지 않았던 기업이 다들 원하지 않는 단계까지 접어들자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러한 기업을 분석하면서 되려 욕을 먹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여 데이터에 따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아온 기업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알리바바는 마이너스 3.64% 하락한 반면 안정적인 기업을 트래킹하고 있는 스파이는 20.19% 하락, 그리고 조금은 공격적인 상황을 보이는 기업을 트래킹하는 QQQ는 마이너스 29%나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기업보다 그래도 여러 개의 기업들을 다량 트래킹하고 있는 ETF가 조금 안정적인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리바바는 최근 많은 회복을 보여주면서 미국 기업이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스파이나 QQQ에서 20% 넘게 떨어졌으면 개별 기업에서는 최소 30% 넘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리바바는 특히나 6월을 시작으로 해서 4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바바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욕을 먹어왔던 알리바바의 수익률보다 오히려 많은 응원을 받아온 한두 개의 미국 기업들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떠한 이유로 알리바바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포텐셜이 왜 많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리바바가 처한 거시경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2%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과 미국은 모두 8%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나오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쟁사인 아마존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달리 알리바바는 그냥 플랫폼 프로바이더이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직접 운송을 책임지고 있지 않고 물류 계열사인 차이냐오라는 운송기업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직원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운송을 책임지지 않다 보니 선적이라던가 항공 비용도 줄어들고 웨어하우스에서의 보관 비용도 아낄 수 있으며 높아지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알리바바는 중국 인플레이션 2%라는 환경은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Asset Light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2022년 6월 16일 JD.com의 CEO가 말하기를 중국 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걸어왔던 규제가 예전에는 비이성적일 정도로 심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 중국 인터넷 기업들 대상으로 규제를 펼쳤기 때문에 정말 수조 원이 날아갔었는데요.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다시 락다운을 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의 GDP가 이렇게 5% 아래로 둔화되는 흐름까지 보여준 것이죠. JD.com의 CEO에 더해 지난달에는 중국의 부총리 류허가 중국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GDP 성장률이 낮아지자 GDP 타겟을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 5.5%를 잡았고요. 대부분의 프라이빗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기를 중국 정부의 서포트 없이는 5.5% 성장률 달성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응답이라도 하듯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천천히 5년 런 프라임 레이트 LPR을 두 번이나 낮추어 4.45%로 만들었고요. 여기 미디엄텀 랜딩 패실리티인 MLF는 2.85% 낮추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런 프라임 레이트는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장기적 대출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MLF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는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알리바바의 펀더멘탈입니다. 비록 최근 1분기 때 알리바바가 어닝을 미스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이렇게 32.18 빌리언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인 31 빌리언 달러 이상을 만족시켜 주었고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락다운을 한 상태였고 락다운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았으며 게다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는 환경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영업 현금 흐름에서 과거에 비해 둔화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알리바바에만 일어난 일이 아닌
이커머스 기업 경쟁사들인 아마존, 제리닷컴, 핑두오두오, 그리고 월마트까지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R&D, Sales and Marketing,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마진율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알리바바는 25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맨 처음에 상장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 하루 동안 알리바바의 주가가 움직인 주가 범위는 89달러에서 99달러 정도로 약 10년이 지난 알리바바의 지금 주가인 116달러는 상장했을 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알리바바의 영업현금 흐름은 2.3빌리언 달러에서 35.4빌리언 달러로 15배 이상 높아졌고요. 알리바바의 현금 보유액은 5.4빌리언 달러에서 73.8빌리언 달러로 약 15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은 9년에서 10년 사이에 많게는 15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정작 주가는 상장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으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알리바바 시가총액의 약 7% 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할 만도 합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의 7% 규모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왜냐면 아마존이 하는 10빌리언 달러의 자사주 매입은 참고로 시가총액의 1%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이제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의 멀티플은 14.18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의 중앙값인 20.99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저점 대비 40%가 올랐긴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인 것이죠.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닌 영업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봐도 알리바바는 저평가입니다. 비록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34% 정도 이렇게 성장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긴 하나 2013년에는 22%, 2014년에는 6.3%, 그리고 2015년에는 18.23%로 평균 15.67% 정도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며 그러한 성장률 대비 13.44라는 영업현금 흐름 멀티플은 지금 알리바바가 얼마나 저평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알리바바가 2023년이 돼서 15.67이라는 프라이스 OCF 멀티플을 인정받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기술적 차트입니다. 제가 차트에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멘텀 투자에 있어서는 차트가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가 보여준 차트의 흐름은 이렇게 falling wedge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그만 멈추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만약 EMA 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00 라인을 탈환하게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상승 랠리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RSI가 이렇게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맥드는 점점 올라가면서 교차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에 있어서 좋은 조건들이 성립된다면 상승 모멘텀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리바바가 올라갈 수 있는 6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미움을 많이 받은 나머지 이미 알리바바는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난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가지 이유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의 상태는 너무나 좋은데 떠날 사람들이 다 떠났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빨리 이제 다시 아기를 봐야 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및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